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은 6세대 익스플로러의 신차 출시 현장에 좀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익스플로러의 출시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했고, 일단은 5천만 원대 가격대,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 5,700만 원대였죠.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이만한 크기의 대형 SUV, 사실 그동안에 국내 시장에서 조금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부터 이제 좀 상황이 좀 많이 좀 바뀌었죠.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 뭐 기아 모하비, 현대 팰리세이드, 그 다음에 한국 GM의 트래버스 같이 조금 비교적 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대형 SUV들 선택지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익스플로러의 입지가 사실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익스플로러는 다양한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주행 안전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상당히 기존 모델보다 상품성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이번에 6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 아주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전륜 구동 플랫폼 방식에서 이번 6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것을 좀 의미를 하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전륜 구동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많은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많은 부품들이 차량의 앞쪽을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재 공간이나 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륜 구동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급 세단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적재 공간이 늘린다기보다는 뭐 핸들링 성능이라든지 견인 능력 그리고 스타일링에 있어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후륜 구동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SUV라면 이제 2열 공간이나 적재 공간이 넉넉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일 텐데, 포드가 전륜 구동 플랫폼에서 이제 후륜 구동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뭐 몸부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9개 플랫폼을 이제 5개 플랫폼으로 줄이는 이러한 플랫폼 전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적은 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다양한 라인업들을 시장에 맞는 모델들로 이제 출시하겠다는 전략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플랫폼을 줄이는 전략은 뭐 비단 포드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정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드 익스플로러 역시 공간은 어느 정도 기존 모델보다 좀 적어질 수 있겠지만 수익을 높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세대 모델에서 이러한 큰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후륜 구동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큰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존 같은 경우에 기존 모델보다 이제 오버행이 상당히 좀 짧아지면서 스타일에 있어서는 좀 나아진 측면도 보이고 있고요. 또 2열 같은 경우에 뭐 엔트리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뭐 탑승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도 기존 모델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단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렇게 수직 형태에 세워져 있던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것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곡선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좀 더 와이드해진 느낌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이제 헤드램프 디자인도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에도 기존은 이제 기역자 형태의 이 주간 주행등을 보여줬었는데 그것이 일자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가로로 넓은 이 와이드한 형태의 이 디자인, 전면부 디자인으로 좀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크게 레이아웃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좀 들지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2열에 블레이드 있는 뭐 윈도우라든지 뒤쪽에 있는 검은색의 커터 글라스라든지 이러한 주요 특징들은 2세대 모델과 큰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한 가지 측면에서 특징이라면 번호를 입력해서 이제 열 수 있는 키리스 엔트리 방식의 이 보안 도어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슐린의 그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인치 타이어입니다. 상당히 좀 휠하우스에 비교적으로 가득 차게 이렇게 큰 대구경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륜 플랫폼에서 이제 후륜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 오버행이 굉장히 좀 짧아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존 모델보다 조금 측면 인상이 좀 스포티해 보이는 그러한 인상을 좀 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 오버행을 짧게 가져갈 수 있었던 데는 이 후륜 구동 플랫폼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의 뒤쪽으로 뭐 여러 가지 구동계 같은 경우에 뒤쪽에 많이 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앞쪽의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을 최대한 앞쪽으로 좀 끌었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6세대 익스플로러에서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익스플로러의 한번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상적이죠. 지금 약간 돌출 형태의 이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한 10인치? 10인치가 채 안 되는 이게 크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이 긴 형태의, 가로로 긴 형태의 이 디스플레이 창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국내에 도입된 리미티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형태의 이 디스플레이 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공조장치 버튼들이 위치했는데, 공조장치 버튼들이 상당히 좀 잘 조용히 된 것 같아요. 조형미가 좀 괜찮은, 이런 촉감도 괜찮은 이런 다이얼 방식의 버튼들, 그리고 잘 깎아진 알루미늄 같은 이런 버튼들 위치해 있고요. 하단에는 이제 USB 포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타입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USB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역시나 뭐 미국차답게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넉넉한 크기가 있고, 이쪽에는 스마트폰을 뭐 두거나 작은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이 충전할 수 있는 패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쪽에 이 충전 패드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암레스트 하단에 이렇게 세워서 놓을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방식인데요. 지금 기어 노브를 돌리게 되면 이 계기판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도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계기판 상에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는 이 화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뭐 경사로 미끄럼 방치 장치라든지 아이들링 스탑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고요. 일부 가운데 쪽만 상당히 그래도 좀 큰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이 위치해 있고, 스티어링 휠 좌우로는 에이다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 이런 거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도 위치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차량의 곳곳에 이렇게 우드 재질의 소재들이 더해져 있고, 플라스틱 소재 그리고 가죽 소재까지 다양한 소재들이 좀 조화를 이루면서 구성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단이 조금 어두운 색상을 기조로 했다면, 이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이 크롬 색상들, 그리고 크롬 뭐 유광이라든지 매트한 소재의 이런 소재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조금 위아래가 조금 다른 디자인 분위기를 연출해 주면서 조금 세련돼 있는,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좀 세련돼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열 공간도 잠깐 좀 한번 살펴보죠. 3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3개로 분리되어 있는 이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트들이 이제 슬라이딩 되는 구조고요. 2열 중간에는 이렇게 암레스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뭐 간단한 구조긴 하네요. 작은 컵홀더 2개가 위치한 암레스트가 위치해 있고, 각각의 시트는 이제 슬라이딩이 되고요. 뭐 이지 엔트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3열 쪽으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에 잡아당겨서 시트의 위치를 조정하고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후륜 플랫폼, 전륜 플랫폼에서 이제 후륜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수치상으로는 뭐 2열 공간이라든지 적정 공간이 다소 좀 적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좀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레그룸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헤드룸이 사실 조금 빠듯하긴 하네요.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는 이러한 헤드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후륜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기존 모델보다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2열 위쪽에는 뭐 옷걸이라든지 조명 장치 같은 것들, 그리고 송풍구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도 위치해 있고요. USB 포트 2개, 뭐 1열과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C타입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USB 포트, 그리고 220V 플러그까지 위치해 있어서 뭐 캠핑 같은 것에서 여러모로 좀 활용이 쉬울 것 같네요. 있습니다. 3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레버를 젖혀서 들어오게 되면 성인 2명이 좀 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무릎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좁게 들어오긴 했는데, 네.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3열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인이 타면은 뭐 무릎이 그냥 이 앞쪽 2열 시트에 좀 닿습니다. 이러한 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인들이 좀 편하게 이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아이들이 탑승한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컵홀더와 작은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고, USB 포트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3열 공간에서는 USB 포트는 따로 보이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 커터 글라스가 있기 때문에 3열에서도 채광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위치해 있어서 여름에도 그렇게 뭐 덥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열공까지 활용을 해도요.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 지금 3열이 지금 펴져 있는 상태고요. 모든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동식으로 시트를 열고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L, R이 같이 새겨져 있는 버튼은 시트를 동시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접을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각 방향에 맞게 이제 시트를 개별적으로 이제 열고 닫을 수도 있게 되겠죠. 네, 3열 시트를 접게 되면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덮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탈착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덮개가 따로 있는 수납 공간이 트렁크 하부에 있고요. 후륜 구동 플랫폼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뒤쪽 공간이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차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 트렁크 공간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 기존 모델보다 다소 조금 살짝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쓰기에는 뭐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는 넉넉한 공간에 이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모델보다 공간이 다소 좀 적어지긴 했지만 일반적인 대형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 실내 크기, 적재 공간, 2열 공간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좀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의 신차 발표 현장, 이곳 세비섬에서 진행된 이 신차 발표 현장에서 이 신형 6세대 익스플로러 좀 만나봤는데요. 사실 조금 짧은 시간이라서 조금 영상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에 시승차를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좀 살펴보겠고요. 6세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개선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5세대 모델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대거 좀 해소했다. 그리고 첨단 ADAS 시스템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좀 변경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새로운 익스플로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대형 SUV 시장에 좀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습니다.